네, 스윙스의 5번째 업그레이드 시리즈 업그레이드 5가 오랜 설레발 끝에 발매가 됐죠. 워낙 발매 몇 달 전부터 스윙스 형님이 설레발 호들갑을 다 떨어가지고 그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고 한번 들어봤는데 일단 이 얘기는 후반부 쪽에서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스윙스 형님의 커리어 전반을 쭉 훑어보면서 그는 정말로다가 퇴보한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스가 씬에 처음 등장했을 땐 은평구 통답게 이곳저곳 다 쑤시고 다니는 걸로 유명했어요. 자기가 하는 랩을 느끼지 못하는 리스너들을 막귀 취급하고 위세대의 발언이나 태도가 마음에 안 들면 디스로 갈겨버리곤 했죠. 그러나 이곳은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 선배 래퍼들을 디스하고 리스너들을 막귀 취급하는 스윙스를 사람들이 가만 놔둘 리 없었죠. 특히 이 당시 스윙스는 믹스테이프 한 장을 제외하면 앨범 단위 작업물이 없었기 때문에 뭐 보여준 것도 없으면서 왜냥 나대는지 모르겠다는 곱지 못한 시선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난 2008년 스윙스 리스너들의 귀를 업그레이드 시켜줘야겠다는 취지로 EP 업그레이드를 발매합니다. 들은 악플로 계속해서 kill my flow. 이센 법을 따라 했다고나 하지 but it's still my flow. 내 실력은 미쳤어. 내 관객처럼 호랑이 잠깼어. 조심해 이건 랩이 아니야 이건 펀치라인 왕의 선언. 이 앨범은 그전까지 스윙스가 시건방질 수 있었던 자신감과 그 이유, 그리고 명분을 동시에 보여줬다 생각해요. 뭐 리듬감을 만들어내는 기술과 스토리텔링도 뛰어나고 펀치라인 킹이란 수식어와 어울리는 작사 센스 역시 리스너들의 귀를 업그레이드 시키기에 충분했죠. 그전까지 한국 힙합에 없었던 새로운 작사법과 랩 스타일을 기반으로 스윙스는 단번에 한국 힙합 최고의 루키도 아니고 그냥 스타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온 업그레이드 2 말도 하지 마세요. 업그레이드 3 언급량 기억하시죠? 확인해보세요. 네, 농담이고요. 이 업그레이드를 발매하고서 2009년까지 내리 발매한 작업물로 스윙스는 커리어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빛나는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앞선 작업물들에서 높인 기대치를 충당하는 스윙스의 랩은 웨이브에서 느낄 수 있던 그루비함을 한국어로도 구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줘가지고 코리안 50전이란 수식어를 갖다 붙여줬죠. 진짜 지금 들어도 옛날 랩 같지가 않고 쫀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입혀진 확실한 캐릭터성은 스윙스란 이미지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안티들도 만들었지만요. 이후 스윙스는 씬에 큰 충격을 안겼던 500밤스를 발매하면서 정규 1집의 아쉬움을 달랠 정규 2집의 기대감을 높였고,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 자칭 타칭 그의 최고작 업그레이드 2를 발매합니다. 내가 아주 동전하게 이 씬을 바꿀게 그래 바꿀게 한마다 힘이 바꿨지 인생과 춤을 출 때 스텝이 안 맞을 때 자빠진 너 그래 지금부터 잘하면 돼. 스윙스는 자신의 솔직한 자아를 앞세워서 앨범을 끌어갔어요. 힙합씬에 분노할 땐 괴물 같은 모습을, 사랑 얘기를 할 땐 능글맞은 모습을, 자전적인 고백을 할 땐 진지한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렇게 한 앨범 안에서 다양한 무드를 보여줬다는 건 그만큼 프로덕션도 아주 변화무쌍했단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온도차를 견딜 만한 랩을 스윙스가 보여줘야 했는데 뭐 그냥 비트 위를 날아댕겼죠. 박자가 밀리거나 플로우가 무너지거나 하는 구간이 없으면서 또 보여줄 스킬은 보여주고 특유의 재기 넘치는 모습도 다분히 연출했습니다. 거기다 일관된 리듬감을 형성하게 하는 라인 배치는 랩의 부드러운 흐름을 이어가게끔 했죠. 능구렁이 마냥 흘러나오는 유려한 발음 역시도 이해 한몫했고요. 그니까 이 업그레이드 2는 스윙스가 래퍼로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됐단 걸 몸소 증명한 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리듬업 평점으로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요. 암튼 뭐 그리고 이후의 커리어, 디스코그래피와 그 외의 행보에 있어 모두 대박을 터뜨렸어요. 저스트뮤직을 레이블로서 본격적으로 굴리기 시작하고 그 멤버들을 대거 투입시킨 펀치라인 킹 3와 넘버원 믹스테이프 볼륨 2에서 순도 높은 랩 가사 펀치라인을 보여줌으로써 실력적으로 깔 수 없는 래퍼임을 다시 한번 보여줬죠. 더불어 쇼미더머니 참가, 컨트롤 디스 챌린지 개최 등등 여러 굵직한 사건들의 중심이 되어 활약했습니다. 파급효과야 뭐 두말하면 입 아프고요. 근데 그 뒤로 커리어가 살짝 고꾸라지기 시작해요. 넘버원 믹스테이프 볼륨 2에서부터 힙합의 문법에 아슬아슬하게 따른 소위 감성 힙합 노래들을 몇 차례 공개했는데 거기서 윙생님이 꿀을 달달하게 빤 탓인지 그리부터 힙합 장르에서 벗어난 곡들을 여러 들고 왔는데요. 방 속에서 썩어 금요일이란 웹툰 보면 난 자위해. 뭐? 정신자위. 물론 라이머의 입김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그의 새로운 음악적 변화를 바라보는 팬들의 입장에선 버벌진트 사녀와 비슷한 전철을 밟은 그를 좋게 볼 리 없었죠. 그리고 이 불씨의 기름을 들이부은 건 정규 3집 빈티지 스윙스였고요. 모든 기준에서 한 번 넘게 증명했어 넘버 원. 50번 더 하면 난 영원히 내 삶을 걸었어. 조금 웃긴 고백이지만
있지만 난 너랑 다시 한번 싸우고 싶어 케빈처럼 나 홀로 있어.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랩과 비트가 완전히 따로 노는 트랙들이 좀 있었고 앨범의 중반부는 리믹스 트랙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뭐 크게 변화한 게 없는 듯한 구성은 아쉬움만을 남겼죠. 그러고 앨범의 후반부에 와서야 인상 깊은 벌스를 뱉는 모습은 뭔가 후련하다기보단 씁쓸한 뒷맛을 풍기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조져주지 왜 마지막에 와서 힘을 쓰는지랄까요? 뭐 이렇게 스윙스가 정규 2집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내놨다 보니까 팬들도 지금 상황처럼 겁나 아꼈어요. 이건 불법 다운하기조차도 아까운 앨범이라면서요. 근데 또 웃긴 게 스윙스는 이 혹평을 단 1년 만에 뒤집어요. 약간 전작에서 오지게 까여야 그 다음 작이 잘 나오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형님 정규 1집 개같이 망하고서 업그레이드 2 내고 또 정규 3집 개같이 망한 다음에 레비테이 시리즈 연달아서 냈으니까요. 불만 있으면 가사나 한번 써보라고. 요즘 컴박 떠는 멍청한 것들 너네 나 같은 천재가 못 되지. 난 화투칠 줄 모르지만 내 인생은 노름 불리하지 않아도 여긴 이미 내 놀이터. 너네 시대가 가서 like 하구리 나랑 붙으면 코리아 마무리. 나는 숨지 않아 그저 싸우지 어젯밤 그녀와 하나님 아버지. 반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날린 스윙스의 레비테이 3연타는 그가 여전히 뛰어난 랩스타임을 증명했어요. 베테랑의 노련함이 더해진 매끄러운 플로우를 때려박으니까 진짜 2000년대 후반 스윙스가 재림한 것 같았죠. 그만큼 랩에 있어선 거의 무결점에 가까웠단 건데요.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 비트도 잘 소화했으니까요. 그리고 특히 시즌 B와의 G2 같은 한루키들 사이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벌스를 뱉었던 게 이 앨범으로 얻는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스윙스는 이 상승세를 잘 이어갔어요. 감정기복 2 파트 3 우리효과 등을 발표하면서 다소 소홀했던 시리즈물에 사람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켰고 2018년에 무려 4장의 개인 작업물을 공개하면서 많은 신인들에게 창작욕이란 동기를 부여해줬죠. 마침 이때가 IM 세웠을 때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앨범 안에서 다양한 랩 스타일을 차용해가지고 좀 더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역력했는데요. 릴펌처럼 추임새를 넣기도 하고 튠을 걸어 싱랩을 하기도 하고 프로덕션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플로우를 착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스윙스가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한 것과 별개로 질적인 측면에 있어선 살짝의 아쉬움이 맴돌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진 명상 앨범이나 외나무다리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괴작이라는 코멘트를 남겼죠. 저 개인적으로는 은근 좋아하는 앨범들이지만요. 그리고 이때쯤부터였을 거예요. 스윙스의 이름 뒤에 퇴물이란 오명이 붙게 된 시기가요. 이렇게 퇴물이란 벽 앞에 마주선 스윙스가 해야 했던 건 딱 2가지였습니다. 다음 앨범으로 증명하는 것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추억하는 과거의 자신으로 회귀하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경영진에서 물러나는 선택을 내리고 세우한테 프로듀싱을 쪽집게 과외식으로다가 배웠죠. 스윙스의 가장 근본 시리즈인 업그레이드 그 4번째 장을 열기 위해서요. 이마맘 이런 작사법 기억해둬라 내가 시작했지 욕하다 이젠 나의 자랑해야 해 이런 내 성격 병신. 과거의 향수를 되찾기로 한 스윙스는 업그레이드2 감성으로 앨범을 구성했어요. 방대한 힙합 앨범 안에 자신을 전시하고 확장하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과시했죠. 또 처음으로 자체 프로듀싱한 앨범임을 감안하더라도 그 퀄리티가 준수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탁월한 샘플 초이스는 앨범의 무드를 일정하게 끌어가는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전작에서처럼 무지성으로 랩을 때려박기보단 리듬감을 살리는 밀고 당기는 플로우로 스윙스 본인 특유의 박자 감각을 내세웠고요. 특히 카메라 프리스타일은 과거 광기에 차있던 진짜 괴물 같은 글을 소환한 듯 했죠. 종이 좋아하지만 난 아냐 종이의 종 눈붓기 어디 종이 좋지 나는 종이조차 오지.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4년 뒤에 발매한 업그레이드 5. 근데 이게 말하기 참 뭐한데 빠르게 저 개인의 감상평을 읊어보자면 괜찮았어요. 많은 분들이 발매 전에 호들갑 오지겠던 것에 비해서 별로였다 했는데 사실 그건 뭐 15, 17년 전부터 쭉 해오던 행사 같은 거라 저는 그다지 개의치는 않았고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앨범의 완성도가 준수합니다. 먼저 스윙스님의 랩에 관해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좋은 면이 부각돼서 그렇지 좋은 면도 있었다고. 음절을 마디 안에 쑤셔 넣어서 플로우가 무너지는 현상을 자주 하거나 단조로운 형태의 리듬을 형성해 밋밋한 느낌을 주는 벌스도 있는 한편 과거 스윙스를 연상케 하는 매끄러운 벌스도 있었죠. 여유롭게 박자를 타다가도 그대로 밀고 들어가는 식의 완급 조절을 통해서 감상의 다양한 지점을 만드는 식으로다가 비트와 랩의 좋은 합을 이뤄냈어요. 근데 스윙스가 앨범 안에서 그저 그런 랩을 뱉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각 곡의 퀄리티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은 건 오카시를 비롯한 여러 프로듀서 군단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피처링 게스트가 무난한 스윙스의 랩을 커버 쳐줬기 때문이에요. AP 사단 멤버들도 그렇고 외부 용병들도 그렇고요. 근데 내가 스윙스 형 밑에
taste on them, imitating them, 내 imitation no good. 뭐 덕분에 매출이 폼플레 I think they should put this shit out on Netflix. When that picture make it slipping, I'm a bitch. Bet my whole life, you're in there. 근데 제가 스윙스 형님한테 가장 큰 실망을 했던 건 다름 아닌 가사였어요. 스윙스는 어떤 앨범에서든 자기중심적인 얘기를 꺼내서 그 상황이나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고 과거와 많이 달라진 힙합씬에 대한 회의감과 그를 뒤엎을 자는 본인이라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이뤄낸 것에 대한 찬사, 뭐 이런 얘기들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전개했는데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괜찮지만 가끔씩 나오는 펀치라인은 이제 어느 40대 형님의 농담조로 들리고 영어로 때려박은 벌스는 그 의도를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해당 언어가 갖는 이점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느껴져요. 뭐 앨범의 결과를 떠나서 스윙스가 대단한 건 계속 시도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래퍼들을 떠올려보면 완성도와 별개로 그만큼 여러 방면으로 시도하는 래퍼는 정말 흔치 않거든요. 때론 도전이 과한 욕심으로 인해 괴랄한 작품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시도들이 없다면 띵작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스윙스의 이런 행보가 그의 과거 행적을 뒤로 밀어두고 봤을 때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 스윙스의 음악은 퇴보 중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의 태도만큼은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대충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에 올게요.